운동해도 뱃살 안 빠지고 시술을 받아도 안 빠지고 지방 성형을 해도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은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이어트 닥철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새해 들어서 하시고 계시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가요? 벌써 작심삼일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자, 지금 점심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서요. 오늘은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이즈를 빼셔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체중은 괜찮은데 뱃살만 나와서 다이어트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또 계시고요. 체중과 사이즈는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같은 키에 같은 체중이라고 해도 몸매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뱃살을 뺄 수 있을까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뱃살을 빼기 위해서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보통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정도 뱃살을 빼기 위해 시술을 받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사이즈를 재게 되고, 많은 분들의 사이즈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패턴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패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사이즈를 잴 때 저희는 배꼽 기준으로 배꼽보다 위, 배꼽 아래쪽을 사이즈를 세 군데를 재게 되는데요. 이 사이즈들마다 약간씩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배꼽 기준으로 위쪽의 사이즈가 잘 줄지 않고 자꾸 늘었다 줄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식사량이 일정치 않아서 그러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저녁은 굶고 점심만 잔뜩 드시는 분들 배꼽이 잘 줄어들지 않고요. 보통 식사를 잘 챙기다가 회식이 있거나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과식하시는 분들 또 배꼽에 잘 늘어납니다. 자, 배꼽가 늘어났을 때 문제가 뭘까요? 나중에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요, 수시로 배가 고파서 견디실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의 최대 적은 당연히 배가 고픈 거겠죠. 그래서 식사량을 드실 때는요, 항상 일정하게 드시는 게 좀 필요한데요. 내가 일정하게 먹느냐 안 먹느냐는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식판들을 이용해서 내가 한 번에 먹는 양이 어느 정도였을 때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이 정도 양이면은 내가 이따가 다음 식사 때까지 크게 배고프지 않겠다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양을 줄여야 될지 사실 처음에는 애매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때는 원래 드시던 식사량의 일단 반으로 한번 줄여보시고요. 그 반 정도의 식사를 단백질 야채로 채웠더니 크게 배가 고프지는 않다. 그 다음 식사 때가 돼서야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그 정도 양이 적당하신 거고요. 만약에 너무 배가 고프다 싶으시면은 거기서 한 숟갈씩, 물론 밥을 더 늘리시라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단백질과 야채를 조금만 더 늘려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 정도면 내가 특별히 이 다음 식사 때까지 크게 배가 고프진 않겠구나 하는 정도의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 식사를 꾸준하게 하루 3번 나눠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야지 배꼽레가 잘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배가 많이 고픈 것들을 좀 자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배꼽 정도 기준으로 사이즈가 잘 줄지 않는 분들은요, 보통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신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일단 잠입니다. 내가 잠이 일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은 보통 배꼽 부위가 잘 줄어들지 않는 패턴들을 보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잠을 일정하게 좀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잠에 맞춰서 식사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시는 게 좋으신데요. 일반적으로 단백질과 야채가 충분한 식사를 하실 때는 보통 5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식사를 하실 때가 제일 배고픔을 많이 안 느끼실 수 있고요. 물론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 배고픈 거 열심히 참고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게 나름 하실만 하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진짜 여러분들도 그게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일부 이거 해서 성공했다 하시는 분들 말만 믿고서는 시작하시면은 또 이번도 다이어트의 쓴맛을 보실 수도 있으실 거니까요. 절대 남이 했으니까 나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6시간을 굶고 한 끼를 몰아서 먹는 거를 꾸준히 할 가능성이 그래도 높을까요? 아니면은 배고프지 않게 하루 3끼 드시면서 그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드실 때가 더 오랜 기간 동안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배꼽 기준으로 잘 안 줄어든다. 일단 내가 먹는 게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에 맞춰서 드셔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배꼽보다 아래쪽, 흔히 얘기하는 똥배가 잘 안 빠지신 분들, 다른 원인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 때가 돼서 아랫배가 좀 부어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변비가 심하셔가지고 아랫배가 잘 들어가지 않다가 화장실 가서 쾌변 한번 보시면 배가 쑥
꺼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고 항상 나는 아랫배가 나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겁니다. 자, 아침에 바나나 하나 간단하게 드셨어요? 점심 일반적인 식사하시고 저녁에 다이어트 하니까 고구마 하나 먹고 선식 하나 한 잔 먹겠다. 분명히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체중은 줄어들더라도 아랫배는 잘 빠지시지 않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랫배가 잘 안 줄어드시는 분들 탄수화물 많이 드시고 계신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요, 보통 탄수화물을 하루에 20% 이상 드시지 않는 것들이 좋은데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탄수화물이 30%가 넘어가게 되면요, 체중에 비해서 배가 자꾸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실 수 있고요.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체중을 빼야 되고 뱃살을 빨리 빼야 돼. 탄수화물 퍼센트 20% 정도로 줄여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아랫배도 잘 줄어드실 거예요. 운동을 하던 시술을 받던 지방 흡입을 하시던 탄수화물 많으면요, 결국은 그 방법은 또 효과를 못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내가 얼마나 먹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 모든 것들을요, 내가 가장 확인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식사일지를 쓰시는 겁니다. 자, 식사일지를 쓰실 때는 보통 세 가지 정도를 쓰셔야 되는데요. 공복 체중, 내가 얼마나 제대로 먹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복 체중 측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시에 무엇을 먹는지 이름만 써보셔도 돼요. 굳이 이거 몇 칼로리다, 얼만큼 몇 숟갈, 몇 젓갈 먹고 있다, 이거 다 쓰실 필요 없고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쓰시다 보면요, 점점 쓰시기 싫어지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이름만 쭉 써보시는데요. 그걸 쓰실 때는요, 반드시 입에 들어온 거는 물하고 공기 빼놓고는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2, 3일에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요. 내가 단백질 야채가 부족하진 않은지, 또 탄수화물만 잔뜩 먹고 있는지, 아니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먹고 배고파서 좀 이따가 또 먹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돈 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이어트를 하실 때도요, 가장 먼저 시작하셔야 될 거는요, 식사일지 꼭 써보십시오. 식사일지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써보시면 알겠지만 2분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2분도 안 걸려요. 바빠서 못 쓰시겠다고요? 하루에 2분도 시간 안 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쓰셔도요, 2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요, 식사일지 꼭 써보시고, 뱃살 안 빠져, 나는 운동해도 배가 안 들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몸매가 바뀌지 않아, 식사일지 써서요, 내가 얼마나 제 시간에 제대로 된 음식을 제대로 잘 섭취하고, 그리고 그 식사 시간 아닐 때 쓸데없이 먹는 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어떤 식품을 먹는다, 무슨 한동안 유행했던 그 막 분홍 색깔, 초록 색깔 막 이쁘게 알록달록 들어있는 거, 그런 거 아무리 드셔봐야 별로 효과 못 보실 거고요. 돈만 버리실 거예요. 제가 환자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 있습니다. 그런 거 사서 드실 돈 있으면요, 그거 모아서요, 맛있는 꽃등심 사서 드십시오. 자, 오늘 시간은요,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빨리 좀 말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다이어트 하십시오. 오늘 다이어트였습니다.